안녕하세요, 작가 친구들의 소울풍입니다. 아니요, 촬영을 사실 우리가 한 달 넘게 있다가 한 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까먹고, 인사할 때도 어색하고 박수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도 까먹고, 끝날 때도 맨날 어색하게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내가 뭐 전문 방송인 아니잖아.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힘들어, 방송하는 거. 찍는 것도 하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재밌었지. 그리고 나는 지금 같이 하는 이 어디 갔냐 진짜. 바빠서 없어졌잖아. 혼자서 맨날 하려니까 힘들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일단 작품 추천을 할 거예요. 물론 내가 작품을 추천할 때마다 맨날 하는 얘기인데,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으신 분들의 마음 이해합니다. 나도 혼자서는 그렇게 해. 혼자서 작품 집에서 읽으면 욕해. 와이프랑 드라마 보면서 욕 졸라 합니다. 야이씨, 계속 나갔어 이거 잘못했어. 그럼 와이프가 옆에서 동조해주고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 채널에 댓글로 그런 것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보면 내가 다 지울 거야. 근데 삭제하고 막 차단할 건데, 그래도 그 밑에 그 작품에 대한 욕은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이미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다 많이 해. 여기저기 커뮤니티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까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작품은 뭐냐,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 중이고, 프로모션을 네이버 시리즈에서 작정하고 네이버가 사랑하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네이버로 넘어온 작가는 제리엠, 작품 이름은 마탑의 문제아들입니다. 당연히 이벤트가 빵빵하게 들어가서 저도 이번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읽다 보니까 쭉쭉쭉 잘 읽혀가지고 한 100m까지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기준으로 그 정도 읽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마탑의 문제아들로 보는 웹소설의 성공 이유라고 해보죠. 왜냐면은 인상 깊게 읽기도 했고, 전 이 소설이 계산이 많이 들어간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필드로 쓴 느낌이라기보다는 계산이 아주 면밀하게 들어간 소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어떤 그 2질 정도 친 작가님의 작품을, 세 번째 작품을 저랑 같이 하고 계시는데, 그 작가님 작품을 할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써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고, 그냥 필드로 썼을 때 한 대여섯 개 망해버렸으면 계산하고 쓰는 법도 한번 익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제가 일본으로 이 작품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소설 안에 마탑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법사 이야기인데 마법사의 탑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마탑이 아니에요. 마탑 내부 설정을 기깔나게 잡아놨어요. 백탑, 청탑, 흑탑, 뭐 혈탑, 적탑, 노란색도 하나 있었는데 황탑, 뭐 이런 식으로 탑이 한 6, 7개가 있는데, 그 설정이 기깔나더라고요. 왜냐면은 명확해요. 구분이 명확해요. 백탑이 막 바람 마법에 뭐 조화계 이런 식으로 설정을 딱, 저희가 오랜만에 스튜디오를 빌렸더니 소음이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백탑은 바람을 쓰고 조화계 이런 식으로 설정을 딱딱 잡아놨어요. 그리고 황탑은 전력, 뇌전, 그리고 적탑이 불, 청탑이 물, 흑탑이 사령술이었고, 혈탑이 무슨 혈마법?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고, 이 중에는 마탑 4개가 4대 마탑이라 불리고 제국이 있고, 이런 커다란 세계관의 설정이 너무 명확해. 너무 깔끔해. 당연히 이 작품이 성공했을 때는 캐릭터도 재밌고, 이야기 전개 방식,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거는 설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정이 캐주얼하게 명확하게 짜서 이야기를 들어가도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호하고 뭐 미지의 무언가가 있질 않아요. 왜냐면 탑 6개가 이미 초반에 거의 오픈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어떤 정해진 세계관 안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활개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설정. 당연히 단순한 설정이 아니에요. 그 설정집이 아마 조금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탑을 나누고 카테고리를 나눈 게 아니라, 이 탑끼리의 마법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그 탑의 마법은 뭐 어떤 형태로 구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수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적탑, 황탑 이런 게 아니라 성격, 뭐 어떤 수련 방식, 육성 방식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적탑의 불은 어설프잖아요. 그러면 조화기한테 불이 뺏겨.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거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많이 나왔잖아, 원고가. 이벤트 빵빵 때리고 있어서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벤트가 끝났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할 때쯤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정을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불을 뺏긴다라는 개념이 아주 신선했고, 조화계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주인공이 가지고, 주인공이 원래 오스카 세이지라는 대마법사인데, 대제라는 놈과 싸우다가 죽었는데, 미래에 한 20년 뒤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원래 백탑의 마스터였는데 백탑이 망해 있어. 그래서 백탑을 키우는 이야기야. 그랬는데 이 백탑의 그 조화계가 가지고 있는 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만화가 쌓이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었나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오스카 세이지가 오스카 호흡법이란 걸 만들었고, 작가님이 그리고 간지를 찾을 줄 알아.
나 그게 너무 설정 다음으로 인상적인 게 오스카식 마법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거기 해가지고 이렇게 왜 엔터 쳐가지고 찌단 글씨에서 딱 나오는데 오씨 이게 사실 조금만 잘못 쓰면 드럽게 유치하거든. 장난 아니야. 소울풍류 첫 번째 막 이런 거 하면 존나 유치하단 말이에요. 소울풍류 첫 번째 강의 막 이런 거 하면 졸라 유치해. 근데 안 그래 보고 있으면 오 이런 느낌이야. 멋있다 이런 느낌이 들. 물론 타인한테 내가 이거 멋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 같지만 내가 혼자서 읽을 땐 오 유치하지 않았다 전혀. 그러니까 이 작가님이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인데 재밌는 소설을 쓰려면 선을 탈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글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글의 중간을 찾아가지고 선을 타라. 내가 좋아하는 글이 인기가 없다면. 그리고 뭐 소설가에게 정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흑백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 중도를 타는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우리는 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유치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은 중간을 잘 타고 가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 재밌었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고 있다면 분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설정을 딱 하나만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일부러 분석을 한 건 아니거든요. 읽으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니까 분석은 아니고 저한테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건데 어쨌든 얘기를 하자면 그 설정이 서로 맞물리고 서로 이 앞뒤가 맞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적탑은 어떤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고 황탑은 어떤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고 청탑은 또 어떤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고 백탑은 어떤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고 이런 식의 그 특장점 같은 것들이 서로 맞물려요.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혹은 그게 맞지 않더라도 작가는 그게 맞는 것처럼 독자들을 속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리얼리티를 주거든요. 세상 앞뒤 인과관계가 맞는 것들이.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제가 맨날 요새 또 강의하면서 엄청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잘 정돈된 무언가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저기에 구조물 중에 화분이 3개 딱딱 놓여 있는데 저게 간격이 되게 일정하게 놓여 있거든요. 구조물들이. 저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구조물이 만약에 앞뒤 좌우 간격 없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페인트칠 깨끗하게 처리해져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막 삐죽삐죽 아무렇게나 페인트칠 해놓고 공사 다 했다고 나가버리면 그거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게 뭐 물론 뭐 현대예술이니 뭐니 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어쨌든 부조화보다는 조화가 보기가 좋다라고 전 얘기를 하는 거죠. 밸런스가 안 맞는 것보단 맞는 게 좋다. 그러면은 내가 설정을 짤 때도 당연히 균형과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타베 문제아들에서 단 하나 배우자면 다른 것도 다 배울 게 많죠. 저는 항상 잘 쓰는 작가님들 작품 보면 많이 배우는데 만약에 하나만 꼽자면 설정을 맞물리게 짠 이 디테일 이거를 반드시 배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알죠? 다 있는 거를 조금씩 변용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을 만들 때는. 하여간 마타베 문제아들로 보는 웹소설의 성공 이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